네, 오늘 이슈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촉구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광주시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을 연결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달성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의원님께서는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헌재 탄핵 심판 선고를 조속히 내려달라 이렇게 촉구하면서 긴 시간 단식 농성을 하셨는데 지금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네, 단식 이후에 병원에 진료 받고요. 그리고 많이 회복해서 지금 일상 활동들을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또 거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촉구 투쟁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그동안 좀 주로 어떤 활동을 해 오셨는지, 그리고 이 대표도 단식 농성장을 찾아서 격려하고 단식을 멈춰달라 이런 호소도 하셨던데, 많은 분들이 또 농성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분들을 만나시면서 어떤 좀 부분을 느끼셨는지요? 네, 우선 저희가 농성을 왜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8일 날 윤석열의 석방 직후에 정말 많은 국민들 그리고 지역의 지역민들이 분노와 더불어 서탈감이 있었잖아요. 더불어서 그에 더해서 이제 불안감까지 엄습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뭐라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단식 농성이라고 하는 어떤 극단적 그 투쟁 형식을 저희들은 취하게 됐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시구 의원들이 논의 끝에 이 방법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닌 5.18 민주광장에서 그동안에 200여 개 단체가 모여서 구성되어 있는 광주 비상행동은 이미 농성장을 구성을 해서 그곳을 거점으로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윤석열 그 석방에 대한 분노들을 다시금 모아내고 저희 헌법재판소에 파면 촉구에 대한 내용들을 강하게 어필하는 투쟁 과정들이 쭉 있어 왔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은 저희 단식농성 전에도 이미 꾸준하게 진행됐었던 촛불 집회, 그리고 개별로 1인 피켓팅들이 출퇴근 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또한 손글씨 릴레이 예. 캠페인 등의 활동들도 이어가면서 조금씩 활동들을 이어갔었는데 이제 분노에 대한 마음들을 모아서 농성장에서 단식 농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좀 총 며칠을 단식하신 거죠? 저희 10명의 시구 의원들이요. 예. 8일 동안 단식을 했고, 앞서 우리 사회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지역의 원로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단식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 단식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진정성 또는 진심을 보여주고 네. 여론을 모아냈으니 이후 투쟁들을 새롭게 좀 전개해 나가자라고는 강권이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그걸 적극 고민 끝에 받아서 예. 9일째 단식을 그러셨군요. 접고 예. 다른 투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건강 잘 회복하셔야지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를 보고 또 이후에 또 예, 운동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몸 건강 관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열심히 건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건강해야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오늘 감사합니다. 또 TV, 헌재에 연결된 TV 모니터에 모든 국민들이 또 집중했는데,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헌재에서 또 탄핵 소추가 기각이 돼버렸습니다. 이 상황 직접 좀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소식 통해서 들었고요. 예, 우선은 너무나 안타깝고요. 유감을 표하고, 그리고 시민분들 허탈한 마음 담아서 정말 분노스럽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 범죄 행위는 있었으나 그것이 심각한 건 아니다라고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그 결정문인 것 일련의 같더라고요. 취지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파면을 최소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구성해야 할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헌재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근데 위헌은 했으나 파면은 아니다. 너무나 그 결과값을 보고 예. 허탈함과 동시에 많은 시민분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굉장히 좀 분노의 그런 성명도 내놓고 있는데 또 헌재에서요. 이 좀 네네. 선납 선출의 이 법칙에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선고를 해야 할 텐데 한덕수 네. 총리에 대해서 탄핵 심판 결정을 먼저 내렸습니다. 이런 과정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은 하루하루 좀 애가 타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거 역시도 헌재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하나 예. 정치적 판단들과 선택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아하. 예. 충분하게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탄핵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그 여러 형태의 환경을 조성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한덕수 탄핵 심판을 먼저 하고 그 뒤에 분위기를 조금 흐리면서 윤석열 탄핵 선고 과정을 밟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고 우려스럽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이제 탄핵이 기각이 되면서 한 총리가 오늘부로 바로 이제 복귀를 해서 권한대행의 직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상설특검 등등의 주요 정치 현안의 향방이 이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한 총리는 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다시 복귀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우세한 상황이고 실제 현실화됐습니다. 앞으로 좀 예상할 수 있는 전국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좀 내다볼 수 있을까요? 우선 한덕수 총리 관련돼서 돌아오는 것 관련돼서는 우선 유감스럽고 화가 나지만 네. 그냥 이 상황 자체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덧붙여서 위헌이지만 파면할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저는 그 내용이 좀 더 착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선거와 관련돼서는 실제로 그 위헌인과 동시에 파면할 내란 수계로서의 불법 계엄을 추진한 것에 대한 내용으로서의 파면 그 인용으로 더 강하게 그 전 국민적 여론들을 모아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헌재 역시도 본인들이 지금 한덕수 총리 사안을 탄핵 심판 내용으로 되짚어 보더라도 윤석열과 관련된 탄핵 심판 내용은 결단코 그 파면 인용으로 가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주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헌재에서도 이 같은 이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절차적인 흠결을 좀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국민들이 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이제 선거가 이제 늦춰지면서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그런 사회적 비용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 이런 점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국민들이 지금 탄핵 선고일만 지금 목이 빠지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단적인 예로요. 예. 저희들이 매 주말마다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그럼요. 소비하고 있습니까? 예, 전국적인 사안이잖아요, 이게 지금. 예, 맞습니다. 예. 서울로 또는 각 지역별 거점으로 주말이 다 사라진 전 국민들의 일상을 어떻게 회복시켜낼 거냐. 엄청난 저는 이거는 수치로 지금 당장 환원되지 않는 정량적으로 다 담지 못하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최근에 지표들 중에서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약 두 달여간 자영업자들의 폐업 점포 수가 역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30 일자리들을 잃어가는,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그 일자리를 잃어가는 그 수치 역시도 높고요. 건설 현장은 예. 지금 일용직 건설 현장은 거의 바닥으로 치닫는데 이 역시도 역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근데 이게 다 분절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흐름으로 돼 있는 만큼 이것을 다 끊어내지 않으면은 사실 이 사회적 비용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라는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회적 비용도 그렇고 또 좌우로 갈라져서 이념 간의 갈등도 그 간극이 굉장히 좀 깊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세대별로도 나눠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도 그렇고요. 하루빨리 네. 좀
결과물이 사실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신 것처럼 이게 현재 결과값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예. 결론이 나더라도 그 갈등의 그 양상은 더 극단적으로 치달을 거기 때문에 그럼요. 하루속히 예. 결과값을 내야 된다라는 예.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자, 의원님 이번에는 좀 국제적인 분야로 시선 돌려보죠. 이 미국 바이든 정부, 트럼프 정부 이전에 바이든 정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른바 민간국가 리스트에 포함시켜서 굉장히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뒤통수를 쳤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민간국가의 리스트를 봤더니 북한, 시리아, 이란, 쿠바, 리비아와 같은 이런 이른바 뭐 테러 지원국들과 한 묶음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저 미국과는 뭐 한미 상호 방위 조약까지 맺은 혈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미국 에너지부에서 이 같은 좀 민간 국가로 분류를 해놓은 것 같은데 상당히 앞으로 AI나 이런 분야에서 인적 교류나 연구 활동에 큰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같은 민간 국가 분류에 대해서 어떤 견해이신지요? 우선은 참 꼴 좋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얼마나 많이 윤석열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한 미국을 포함한 그 대외 관계에서 저자세였습니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듯이 하면서 대미 관계만큼은 잘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네. 그 결과값이 바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니까요. 예,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결국 국가의 신뢰도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민간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수출입을 해야 되는 미래 산업과 관련돼서 예, 저희들 스스로가 미국한테 그런 평가를 받은 만큼 이 이외의 나라들한테도 그런 저평가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지 않았냐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예. 이거 역시도 결국은 현재 대외 신인도들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상황, 어떤 전환적 상황들이 현재 존재하지 않잖아요. 네, 결국은 저는 이것도 기승전 윤석열 파면, 다른 파면으로 인한 예. 새로운 형태로 다시 새로운 걸음을 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시 앞이 국가가 좀 안정이 되어야지만이 이런 민간 국가 이 현안에 대해서도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또 입장을 좀 정리를 할 터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시리아, 이란, 쿠바, 리비아와 이런 나라들과 좀 한 묶음으로 묶여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네. 말입니다. 예. 네. 자, 눈동훈이 후진국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그러니까요. 정권 초기부터 했지 않습니까? 예. 참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이 국민의힘은 야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으로 이 국가안보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동맹까지 흔들리고 있는데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소수 여당이긴 하나 어쨌건 여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책임적 위치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와 관련돼서 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최상목 대행을 필두로 해서든 여당이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대외 신인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대외적인 어떤 관계마저도 야당 탓을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뭐 반국가 세력이 어쩌고 이런 걸 운운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개헌과 관련한 또 끔찍한 폭로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 단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이 군에서 영연백을 좀 주문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그게 아니다. 전시에 대비해서 사전에 주문했던 것이지 개헌과 공교롭게 맞아떨어진 건 아니다. 이런 뭐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 뉴스 어떻게 좀 접하고 계십니까? 섬뜩합니다. 계엄 초기에 많은 증언들이 나왔었잖아요. 그 증언들과 저는 맥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이후에 그 재판 과정에서 하나 둘씩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 내용과 관련돼서 거의 사실에 준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다시 한번 섬뜩하다라는 예.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보면 뭐 수거 대상이니 뭐 어쩌니 뭐 폭침이니 이런 또 용어들을 써가면서 굉장히 또 불안감을 줬기 때문에 이런 또 폭로들이 사실의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노상원의
예. 척 그리고 김건희의 뭐 총을 쏴서라도 하라고 그렇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 예. 이게 지금 한국의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발언들, 그 다음에 네, 행위들을요. 맞습니다. 예. 공직에 있는 분들의 그럼요.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들이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난 22일,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이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18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매주 또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는 어떤 활동 계획 가지고 계시는지요? 사실은 저는 북구의원, 다시 말해 광주 안에 있는 지방의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너와 내가 따로일 것 없이 말 그대로 매일처럼 촛불 집회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곳곳에서 자발적인 1인 피켓팅 여전히 함께 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또 SNS 공간에서 크고 작은 활동들 계속 이어가는 시민분들 보면서 예. 저희 선출직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도 그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더 하고 그리고 시민분들이 덜 불안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백방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힘차게 뛰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좋은 세상, 희망적인 또 세상이 머지않아 올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이 된다면 의원님께서 가장 먼저 어떤 활동, 북구 의원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요? 이 동네 주민들하고 그 꽃놀이 좀 가고 싶습니다. 꽃놀이, 예. 그리고 이제 주민분들이 사실은 3, 4월 달에 정말 많은 이 꽃놀이, 꽃구경 가면서 네. 공동체적인 어떤 그 서로 화합들을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마 파면 직후에는 바로 조기 대선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저한테는 그런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대한 네. 이 동네 지역의 지역민들과 함께 그 꽃놀이 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응원해드리고 예.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인사 정도만 드리고 예. 다 끝나고 나서는 정말로 주민분들과 떠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소박한 꿈이 우리 동네 주민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의원님의 소박한 꿈이 반드시 머지않아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정달성 의원님의 머리가 이게 기를 시간이 없다, 기를 틈을 주지 않게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다라는 말도 들리던데, 이제 머리도 예쁘게 좀 기르시고요. 얼마나 또 두상이 네. 멋진 두상이십니까? 머리도 기르시고요. 우리 주민들과 함께 호흡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정달성 의원 하면 비록 기초의회 의원이긴 합니다만 마을 공동체에 대한 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 의원 하시기 전에 활동가로서도요. 이제 마을 공동체 미래의 생산 소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그런 취지에서 이제 관련 조례안도 공동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 개정안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는 물론이고요. 재난방송 지원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기초의회에서 쉽지 않은 이런 조례인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지난 그 코로나 직전에 네. 조례가 제정이 돼 있었더라고요. 북구는. 예, 있었군요. 근데 이게 원래. 네네. 근데 이게 상징성은 있으되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주민분들과 만나면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디어 콘텐츠의 주체가 주민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평소의 철학과 함께 그래서 그 미디어 생산의 주체도 주민들, 소비의 주체도 주민들이라는 기조로 그래서 많은 크고 작은 활동들이 정말 많이 마을별로 이루어지는데 네. 이런 내용들이 콘텐츠에 담아서 일상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주민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지면 공유가 되면 얼마나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겠는가. 네. 이걸 추진하는 마을 활동가분들은 긍지와 자부심이 느껴질 거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또 주민분들은 이런 것까지 있구나라고 하면서 마을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이번 제가 이제 개정안 조례 내용에서 보면 재난방송도 이 안에 넣었어요. 아시겠지만 이 커다란 광역 단위의 재난방송은 지상파에서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기후위기가 극심화되면서 더 아주 국소 단위의 재난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금방 또 사라지고 다시 또 발생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반복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 마을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실제로 맞춤형 또는 아주 국소 지역의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재난 사항들을 주민분들한테 공유를 해서 2차, 3차에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네. 그 대책들도 이번 조례 안에 좀 담아 넣어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이제 뭐 조만간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그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데 끝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지역민들, 청취자분들께 의원님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선출직 대리인으로서 지난 그 계엄 직후에는 저희 이제 시구 의원분들과 함께 삭발 투쟁에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잘 파면 흐름으로 가던 과정에서 윤석열 석방 직후에는 단식 투쟁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뭐라도 할 수 있어서 사실은 그 지방 의원으로서 감사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닌 지난한 싸움이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이후에도 시민분들과 함께 또는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제가 지방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저것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나라가 있어야 사실 마을이 있습니다. 또한 마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 두 가지는 큰 제가 정치하는 정치 철학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쪼록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나라 살리는 일에서부터 마을 살리는 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네. 뛰어보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우리 정달성 의원님의 또 페이스북을 봤더니 부모님께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셔서 농성장을 찾아오고 싶었는데 또 아들의 얼굴을 보면 또 울컥하실 것 같아서 차마 오지 못하셨다는 그 글을 저도 읽고 참 뭉클했는데요. 뭐 이 방송을 통해서 부모님께도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효자이시던데요. 제가 괜한 질문했나 싶습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이신데요. 그러니까요. 한 걸음에 달려주셔서 예. 감사한 마음 그리고 이런 제 모습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 다시 한번 저희 시골 어머니 아버지께 전해드리고요. 네. 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뿐이겠습니까? 그럼요. 많은 예. 우리 지역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들께 그렇습니다. 저희 젊은 사람들이 더 뛰면서 예. 좋은 세상 만드는데 더 노력하겠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회복한 지 불과 뭐 하루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생방송으로 전화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힘내시고 저희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도 함께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